네, 안녕하십니까? 무명입니다. 현재 이 세상이 게임화돼 가고 있다 시리즈가 연재가 되고 있죠. 자, 저 무명의 대표적인 이 명작 시리즈인데 지금 현재 이 공개되고 있는 영상은 2023년도 6월에 처음 이 시리즈가 연재되었던 내용들을 지금 업로드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리즈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2025년판 이제 그 업데이트된 이 후속 이 세상이 게임화되고 있다. 이 후속편이 연이어서 올라갈 거라는 점 미리 공지를 드립니다. 자, 또한 AI 세상 게임화되고 있다. 시리즈는 이게 반드시 이 행동을 하는 미래를 실제로 준비하기 위한 이 지침서예요. 어떤 그 소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2023년도부터 우리는 이 무풍지대라는 길드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이 실적들을 지금 쌓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는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진입 장벽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라이트 길드를 그 대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새롭게 이제 그 2기를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AA 세상 게임하다 보고 있다 시리즈와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는 행동을 해야 될 때예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그 스패너이신 이 레몬 카르텔 님의 이 카톡 아이디를 공개를 해드리니 무풍지대 라이트 길드 가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레몬 카르텔 님께 직접 연락을 취하셔서 가입 조건과 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무풍지대 이 본 길드에 대해서는 가입 조건이 많이 좀 높아져 있어가지고 먼저 라이트 길드에 가입을 하시고 1개월 이상 이 체류를 하시면서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숙지를 하신 다음에 조건을 맞추셔가지고 가입 조건이 충족되신 분들만 한해서 이제 그 무풍지대 본 길드로 이 편입을 시켜드리도록 하겠다는 점을 미리 공지를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 레몬 카르텔님의 카톡 아이디는 지금 여기도 보입니다만 제가 이 고정 댓글에도 링크를 남겨두도록 할 테니 이 이상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문의를 이 카톡으로 하셔서 레몬 카르텔님께 직접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미리 양해를 드리는데 지금 제가 이 연재를 재연재를 하고 있는 이 시리즈는 제가 이미 예전에 채널이 폭파된 채널에 한번 연재가 됐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가이드라인상 지금 그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트로를 모든 영상에 다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 앞부분에 대해서는 건너뛰기 하셔가지고 시청을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미 유튜브 가이드라인상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내용이 있으니 미리 양해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자, 일단 이렇게 공지사항은 다 전달해 드렸고 지금부터 이 2023년도 6월에 공개가 되었던 연재가 되었던 AI 세상에 게임화도 되고 있다 이 무명의 명작 시리즈를 계속 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무명입니다. 이 오늘은 이 지난주 이 4월 10일 날 대한민국의 총선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연속해서 지금 아주 그 대혼란 속에 혼동 속에 빠져 있는데 이 문제는 지난주에 제가 이 혼란에 빠졌던 거하고 이번 주 혼란에 빠졌던 거하고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이 시간 순대로 어떠한 이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그 시간 순대로 한번 정리를 같이 해보고 리뷰를 해서 이 정보를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것도 맞다 보면 이 대충 감이 이제 터득이 되죠. 그래서 이 통제가 들어오는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는 단순 무식하게 들어오는 이 통제 방식. 요거는 정말 백해무익하다. 그냥 와서 뭐 부시고 때리고 뭐 이런 거예요. 영업 방해하고 업무 방해하고 예, 해킹하고 뭐 심지어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휴대폰까지 해킹이 들어와가지고 뭐 해킹은 일상입니다. 근데 휴대폰까지 해킹이 들어와가지고 뭐 A라는 사람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뭐 BCD 막 이런 식으로 막 그 중국집 장난 전화 하듯이 막 보내는 이런 유치한 짓도 했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통제 방식은 이게 통제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게 협조를 하면 뭔가 이 금전적인
이익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업무적인 이득이 생기는 그런 이 당근책. 그리고 요 반대로 했을 때, 이 업무 방해를 했을 때는 엄청난 채찍질이 날라오는 이 당근과 이 채찍에 의한 이 고급진 이 통제 방식이 있다. 요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일본 스타일, 두 번째는 아메리칸 스타일. 그래서 이 아메리칸 스타일은 이게 그 어차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이 다 가둬둘 수는 없으니 나랑 반대되는 세력을 이 통제권 범위 내 이 통제 안에 관리 상태에서 두자. 적절히 챙겨줄 거 챙겨주고 이러한 공존의 형태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아메리칸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꼭 협조라는 게 거짓말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침묵을 지켜라. 요 얘기죠. 그래서 침묵을 지켰을 때는 오히려 기회가 온다. 자,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야 뭐 어차피 리스트에 올라가 있은 지 오래기 때문에 뭐 이제 와가지고 뭐 열심히 좀 협조적으로 논다고 해봐야 오히려 의심만 사고 반대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깨끗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요런 것들이 오히려 기회가 돼서 조용히 입 다물고 행동만 한다면 오히려 좋은 최적의 이 투자 기회 그리고 사업에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스타일 같은 경우는 반드시 미리 신호를 준다. 그래서 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걸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자, 그리고 2023년도 8월에 7월 정확하게는 7월 28일이었죠. 저한테 미리 신호가 왔고 이 다음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이 금전적 혜택도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었고 여하튼 이때 신호가 온 거를 알고서 이 제가 말씀드렸죠. 조만간에 이 주식시장에 변곡점이 발생한다. 그래가지고 이 2차 전지 대폭등과 대하락이 있었죠. 그래서 요때 그랬었고 이때 그래서 이 멤버십 안에서만 이 얘기를 하고 공개적으로 아무 영상을 올리지 않았었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득을 봤었고 자, 올해 2024년 2월 달에는 2월 25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일요일 날 이 신호가 들어왔고 해킹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통제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뭐 주식시장은 당연히 변곡점이고 이번에 들어가는 통제는 이게 4월 10일까지 1차 통제가 있고 요게 6월 말까지 이 연장이 되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 금융시장의 어떤 그 요동치는 이런 엄청난 이 변동성도 당연히 예정이 되어 있고 이와 관련 추가로 이 정치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동북아 국제 정세에도 커다란 일들이 발생할 거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대외적으로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 침묵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이제 공지를 드렸죠. 그리고 이 3월에 제가 금액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1천만 원 받았다고. 그래서 이미 뭐 이것도 받았고,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공개적으로는 침묵을 지켜야 된다. 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일본 통제, 일본 스타일 통제는 백해무익하니까 여기는 뭐 아예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이번 이 통제하는 아메리칸 스타일의 통제하는 세력들하고는 저는 사실은 이들의 이 업무 방해를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방해한다고 방해받을 애들도 아니고 괜히 매만 맞지. 그리고 오히려 이게 그 이 증시에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더 이상 쉽게 죽어줄 호구가 당신 눈에 안 보이면 바로 당신이 이번엔 죽어줘야 될 호구라고. 마찬가지로 누군가 이 그렇죠. 죽어줘야 된다면 결국은 뭐 어쩔 수 없죠. 뭐 여러분 오늘 이 점심 식사로 들어간 이 돼지가 여러분한테 무슨 죽을 죄를 졌길래 이 죽어서 뱃속으로 들어갔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들에게 업무 방해를 할 생각이 없고 원래부터 협조적이었어요. 협조적인데 문제는 아니죠. 협조적이기도 하고 오히려 이들로부터 당근책을 제시하는
받으니까. 그리고 이들이 뭐 자기들 입장에 맞게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잠시 잠깐 침묵을 지키라는 의미니까 뭐 굳이 제가 여기에 태클 걸 이유가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좀 협조를 하는 협조는 아니고 방해는 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망의 4.10 총선이 있었죠. 일단 1차적으로는 차적으로는 인제 그 증시뿐만 아니라 뭐 증시도 뭐 많이 그 폭등을 했는데 이 정치 지형, 국내 정치 지형이 매우 중요했어요. 이게 한 단순히 한반도 아니 저 한국만의 이 정치 내부 정치의 싸움이 아니라 한반도 국제 정세를 바꿀 수 있는 이 게임 체인저 트리거가 될 거다. 말씀을 드렸고 자신 있게 이 예측을 미리 2023 년도 12월 12일 날 했던 이 공개 이 예측을 공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틀렸죠. 틀렸는데 틀려도 너무 심하게 틀렸습니다. 이 총선 결과 예측만 틀린 게 아니라 이 공개적으로 한 게 뭐 이 김영주 국회 부의장, 뭐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이준석 대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이 공개적으로 안 한 그 비공개적으로 이 예측한 분들도 3 명이 더 있어요. 3 명이 더 있는데 이분들 모두 다 틀렸습니다. 8전 이 투표 결과까지 해 가지고 이 저 뭐야 7전 7패예요. 빵점 맞았습니다. 빵점. 너무 어이가 없는데 뭐 이 얘기를 뭐 굳이 뭐 지금 해 봐야 괜히 그 원치 않는 정치 싸움에 또 휘말리게 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뭐 함구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참고로 제가 이 매 분기별 3 개월마다 한 번씩 제 공개 예측에 대한 적중률을 제가 채점을 해 가지고 이 박제를 해 놓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직 뭐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요 빵점 맞았다는 얘기를 굳이 뭐 해 가지고 원치 않는 그 정치 싸움에 휘말릴 것 같아서 일단은 함구를 하고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죠 뭐. 일단 그렇고 이 4.10 이 총선이 끝난 다음에 제도 틀렸습니다. 뭐 예측이 틀렸으니까 뭐 욕먹는 건 단순한 당연한데 이 문제는 이 난데없는 이 악플러를 넘은 애들이 막 와요. 그래 가지고 업무 방해를 해. 제 이 무명사주 채널 말고 이 정치하고 전혀 상관없는 채널이 또 있죠. 그런데 거기 와서는 막 그 시비를 걸고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냥 '단순한 악플러인가 보다.' 했는데 이게 그 맨날 매달 이 똑같은 영상들을 올리다 보니까 이게 그 나와 있는 통계 데이터라는 게 있거든요. 조회수 얼마나 오면은 댓글이 몇 개 정도 달린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조회수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직 알고리즘 타고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전에 막 악플이 막 달리네. 그것도 악플로만. 그래 가지고 '이상하다.' 첫 번째는 뭐 '그런가 보다.' 했어. 두 번째는 글쎄 세 번째는 '요거 이 작업했구나.' 이때부터 이 다음 날 11일 날 아침부터 대기를 하고 있었죠. 자 그래 가지고 이 다른 채널에서 시작부터 이 영업 방해를 하는 애들은 적당하게 이 대처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 업무용 이 카톡으로 여러 가지 애들이 왔다 갔어요. 근데 뭐 이런 거 뭐 제가 한두 번 겪어 봤겠습니까? 벌써 반응 딱 나오는 거 딱 보고서 다 도망쳤어요. 다 반수렁을 쳤는데 마지막에 한 명이 걸렸죠. 밤 오밤중 이제 12시 자정이 넘어서 오밤중에 이 전화해 가지고 협박을 전화는 아니지 메시지를 보내 가지고 협박을 막 했죠. 그래 가지고 요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인제는 이 반격을 인제 해야죠. 그래 가지고 제가 연속해서 반격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게 이 13일 날 그 11일 12일 요렇게 있었고 제가 이 13일 날 12일 날 이 대대적인 공격이 들어와 가지고 13일 날 요거를 하나 공개했죠. 그리고 이 다음 날 또 하나 공개를 했는데 지금 이게 그 6 편이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게 2개 올라간 다음부터 아주 혼비백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대부분 이 영업 방해하고 업무 방해하고 막 이 진상 피우면은 사람들이 당황을 하고 막 어쩔 줄 몰라하죠, 밥줄 끊길까 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1-2년 나간 게 아니라서 잃을 게 없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이 가서 보시면 됩니다. 본진을 바로 공격 들어가 버렸죠. 본진을 털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지금 알았던 게 저 처음부터 이게 일본 스타일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얘네들의 그 제일 큰 단점이 뭐냐면 첫 번째 이 윗대가리가 너무 쪼잔해. 너무 인색해요. 그래 가지고 밑에 애들이 돈이 없습니다. 두 번째 얘네들 정도를 몰라. 그래 가지고 이 타협이 안 돼요. 그래 가지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북한 보위부 스타일이에요. 뭐 북한 내에 있을 때야 효과적이지 당연히 주먹으로 해결하니까. 근데 문제는 어느 시점에서 살겠다고 도망쳐 버리면은 예를 들어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가 돌아가도 죽을 것 같으면은 어차피 죽는 거 한국으로 뛰지. 그렇게 해 가지고 한국 들어와 버렸으면 이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되는데 타협점이 없어. 이게 지금 제일 문제예요 이게 얘네들의 단점이고 두 번째 얘네들은 항상 위선 전략을 쓰기 때문에 이 본진을 공격해 버리면은 아주 괴로워합니다. 위선이 탈론하는 걸 제일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 바로 들어갔죠. 이 6편까지 있었는데 2편만 딱 공개를 했는데 바로 신호가 오더라고. 자 그래서 이 요 첫 번째 영상 요거 올리고 뭐 바로 사실은 이 반응이 효과가 있었었더라고요. 저는 이거 몰랐었는데 급해 가지고 인제 다 예약을 걸어 놓다 보니까 이 옛날 영상들이라. 이게 요 뒤에 이걸 보고서 제가 얘네들의 방식을 알았습니다. 어디다가 이 좌표를 찍나 봐요. 그래 가지고 이 좌표 찍은 거 보고 밑에 좀 잘 치는 개돼지들이 인제 와 가지고 그냥 고것만 하는 거지 얘네들은 뭐 어떻게 돌아가는 내용인지 모르고 그리고 요렇게 되는데 이게 첫 번째 영상 딱 뜨고 나니까 이 얘 이 얘 얘네들을 보내 가지고 나를 거시기해 보는 게 아니라 이 자기네 집토끼가 지금 도망가게 생겨 버렸네. 그러니까 여기서 인제 혼비백산해 가지고 얘네들이 좌표를 다른 걸로 덮어쓰기로 했나 봐요. 그래 가지고 지난 좌표를 지울 수는 없으니까 요 지난 좌표를 보고서 온 사람이 한 2명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완전히 일반인이더라고요, 일반인. 그래 가지고 우리는 딱 보면 알지. 그래 가지고 괜히 그 정치 싸움에 껴 가지고 험한 꼴 당하지 말라고 좋게 얘기를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요런 일이 있었고 하루 만에 얘네들의 공격은 끝나 버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고 요다음에 제 이 비즈니스 메일로 요런 제안이 들어와요. 지금 이게 비트파이넥스에서 이 컨택이 온 건데 인제 레퍼럴이라고 그러죠. 레퍼럴 가입을 인제 초청을 하는 거죠. 이 레퍼럴이 뭐냐면 한마디로 수수료 먹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인제 구독 이 트레이더 이 투자할 사람을 이 자기네 이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에서 이 거래할 사람을 모아 오면은 이 사람이 트레이딩 하면은 수수료가 있겠죠. 이 수수료의 60% 70%를 돌려준다. 그렇게 해 가지고 레퍼럴 수입을 거두는데 이게 한때 큰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선물 관련해서. 그래 가지고 이 비트코인 투자해서 떼돈을 벌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투자해서 떼돈 번거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레퍼럴 수입이었다. 그래 가지고 사기꾼들이죠. 그래서 요게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었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 레퍼럴이라는 거는 얘네들은 사실은 레퍼럴 요율 100%다 줘도 아쉬울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거래소에 가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교차 매매라고 그래 가지고 이 매수, 매도 요렇게 있으면은 얘네들이 이 본 시장으로 이 주문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얘네들끼리 직접 사고 팔게 해 가지고 중간에 아무 수수료가 안 들지 요렇게 해서 먹는 케이스가 있고 심지어는 딜링 데스크라고 그래 가지고 내가 사면은 팔아 줘.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얘가 트레이더가 내부 트레이더가 얘랑 같이 인제 상대를 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개인은 돈 다 잃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뭐 1 0 0원 들고 와 가지고 1 0 0원 다 잃었다. 그럼 1 0 0 원이 이 비트파이넥스의 수입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이 수수료는 한마디로 영업
판매 관리비라고 봐야죠. 판관비, 영업비. 그래서 100% 줘도 아쉬울 게 없어요. 이런 저 뭐야 거래소들은.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모르는 게 아닌 게 미리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거의 한 20여 년 전에 한때 저 뭐야 이 퀀트 투자 무위험 차익거래 한참 빠져가지고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한참 빠져가지고 투자 자문사를 그 만든 계획에 한번 참여를 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원치 않게 이 주식 투자 전문가로 이 방송에 나온 적도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사기극이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지금 이러한 투자 자문, 투자 추천을 하려면은 합법적으로 하려면 기본적으로 투자 전문 인력, 자격증을 갖춘 전문 인력과 이 자본 기준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3억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예전에는 이런 기준이었었는데 요걸 가지고서 최소한 해야 이 투자 자문이라고 그러죠. 요러한 법인을 설립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 놓고서 요런 것들을 해야지 이게 합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뭐 이런 거 할 것 같으면 뭐 3억도 주고서 내가 합법적으로 하지. 3억 뭐 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자본금으로 집어넣는 건데 그냥 남아있는 돈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지. 합법적으로 하지. 이렇게 불법의 요소가 있는 일을 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자격증을 땄다고 기껏 따고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 투자자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한마디로 이제 투자자 모집이라고 해놓고서 이 정보 서비스 판매업을 한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그걸 몰랐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쩐지 이상해. 나보고 이 투자자한테 설명회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자꾸 종목을 추천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좀 이상해. 그래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종목 추천해 준다고 여태까지 나온 수익 계좌 보여주고서 이 돈 받아놓고 회비로 나한테는 이게 투자금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자 그 방송인으로 데뷔한 지 한 4개월? 3개월? 3개월 만에 이제 다시 일반인으로 돌아가 버렸죠. 열받아서. 자, 그래서 이 사기와 뒤통수는 우리 개돼지 민족의 유구한 전통이자 이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이 유네스코에 연락해야 돼요. 여하튼 뭐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사기극으로 끝났었는데 지금 요러한 제안을 받았어요. 비트파이낸스로부터.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얘네들이 지금 낚시를 했구나. 보이스피싱. 얘기 나카무라가 내 직이라고 시키드나 이 호로자스 딱 이러고 말아버렸죠.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이런 약점 잡히면은 가만 두겠습니까? 벌써 약점 갖고 이 협박하지.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은 안 걸려요. 안 걸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있었어요. 물론 요런 것도 뭐 방법을 뭐 찾으면 뭐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어차피 뭐 자격이나 뭐 이런 게 없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그렇죠. 뭐 합법 기준을 충족시키는 거는 이제 설립을 저런 거죠. 면허증이 아예 없는 무면허하고 면허증 미소지자가 운전하는 거하고는 얘기가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런 것처럼 좀 차이는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미소지도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그만한 티끌이라도 뭐 있으면은 득될 게 없겠죠. 계속 감시받고 관리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게 말 같지 않은 소리고 그래서 치워버렸어요. 이게 지난주까지의 버전.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이 총선 이후에 이 충격 여파로 이 혼란스러운 한 주였었죠. 그래서 여기에 총선 여파로 충격의 한 주, 이 14일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총선 이 결과가 나왔었고 12일 날 대대적인 공격이 있었고 13일 날 반격이 있었죠. 반격이 있었고 방금 전에 보여드린 제안은 16일 날 들어왔어요. 16일 날.
그래가지고 저는 이때까지 당연히 지난주 한 화요일, 수요일 이때까지 당연히 이 나카무라가 직이라고 보낸 걸로 그렇게 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전에 이 왔던 애들이 걔네들이니까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이번 주에 아주 극적인 반전이 좀 일어나요. 자, 이번 주, 이 월요일부터 아주, 정확하게는 이제 제일 처음, 컨택이 온 건 13일, 토요일부터였습니다. 토요일 6시 30분부터. 그전에도 여러, 각계각층의 이제 전문가나 뭐, 이 현직자나, 이런, 뭐, 그런 분들한테, 연락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주로 어느 쪽이냐면, 주로 이제 이 정치 외교, 그리고 이 북한 그리고 탈북자도 마찬가지고 뭐 요런 쪽이었어요. 주로 이제 그 국제 정치 뭐 요런 쪽이 많았었고 아니면 그 정치인이든지 이런 분들이 많았었고 아니면은 이제 정치에 영향을 받는 그런 이제 국가 기관 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아니면 이제 기자들이라든지 기자 중에는 이제 스포츠 기자들도 있었죠. 내한테 재미 보고 엉뚱한 데다 충성 바친 사람이 또 있었는데 여하튼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이런 분들이 이제 주였었는데 이번 주 지난 13일부터 지금 지나서 체크를 해보니까 13일부터 연락이 왔던 거였더라고요. 그 13일부터 연락이 온 분들은 주로 이 경제, 비트코인, 뭐 이런 투자, 뭐 이런 쪽에 유명한 네임드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뭐 그중에는 뭐 제가 잘 아는 분도 있고 뭐 몰랐던 분도 계시고 한데 전부 다 하나같이 엄청난 네임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고 이분들이 왜 연락을 어떤 루트를 하고 왔는가 보니까 이분들 뭐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한마디로 이제 트루먼 쇼죠. 본인도 보다 보니까 이 영상이 떠가지고 그냥 클릭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연락해 봤다고.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저의 존재도 이번에 처음 알았던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좀 황당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멍해 있었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제가 아시다시피 멤버십 이외에는 대외적으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일절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도대체 뭘 보고서 왔을까? 실제로 이분들이 저의 어떤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런 얘기 했는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이러한 이 정세 분석이나 이런 걸 하는지 그조차도 모르고 연락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서로 황당한 거지 서로. 그래가지고 제가 이 무슨 일인가 봤는데 뭐 이 투자 관련해서도 제가 해제 영상 두 개인가 세 개인가? 그게 올린 게 다죠. 근데 일단 이거는 올리긴 올렸으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코인은 내가 대외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이 연락들이 오는 걸까? 의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연락을 하신 건가 해가지고 이분들의 이제 행적을 쫙 봤는데 여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AI 세상이 게임화 되고 있다. 이 명작 시리즈죠. 지금 이 아직 대외적으로 공개는 전부 다 안 돼 있습니다.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전부 다 영상이 공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AI가 바꾸는 미래 한국 사회.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제가 이 AI로 인해서 생기는 이 그레이트 리셋 요 결과로 결국 세상은 이 실물 경제는 이제 다 죽고 AI로 되어 있는 이 세상이 게임화되다 보니까 이 예전에는 내가 뭐 게임에 놀 저 포함이 안 됐어도 내가 내 일이나 공부 같은 내 할 일이 있었어요 산업 사회에는. 근데 지금 AI로 바뀐 세상은 이 일이나 공부가 이 게임이 저 AI가 대체를 하기 때문에 이 게임이 내 이 일이 되고
이 공부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선 제가 이 몇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커뮤니티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 부분은 그 AI 세상 게임화되고 있다. 이 시리즈를 보시면 될 테고 이 문제는 제가 예측했던 그 미래 사회, 미래 현실 요거를 실제로 지금 오늘 당장 구현 현 실현을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했다고? 그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앞으로 지금 이 유튜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는 유튜브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끌어모았지만 이 요 다음에는 인제 그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이 주로 인제 멤버십이죠. 유료화 유료화 커뮤니티와 일반 공개용 커뮤니티가 따로 놀 거다. 그래서 이 공개용 커뮤니티는 계속 이 사기나 낚시질하는 그런 정보밖에는 없고 오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카지노 게임처럼 카지노장처럼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짜 음료수 공짜 밥 준다고 그래 가지고 갔다가 패가망신하죠. 요렇게 될 테고 결국 중요한 정보들은 요 안에서 돌면서 돈들이 요 안에서만 돌다 보니까 이 멤버십 안에 이 회원들이 이 안에서 자체 생태계 그 단순히 이 산업사회에 이 소비자, 구매자 이것이 아니라 이 구독의 이 구독 아니에요. 구독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자체 생태계를 갖추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이제 돈들이 여기서만 도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서 돈들이 통화 유통 속도를 높이면서 하이퍼 인플레를 야기시킬 거다. 그래서 이 안에서만 막대한 돈이 돌고 요 밖에서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굶어 죽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요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미래 사회다. 그래서 이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돈으로 이 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감내를 할 수가 없다 보니 나 또한 이 멤버 이 저 요 안에 이 멤버십 예를 들어 멤버십 안에 생태계에 생산자는 아니더라도 유통자라도 이 생태계에 참여를 해 가지고 나 또한 이 현금 흐름 구조를 반드시 갖춰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죠. 자 그리고 이 크리에이터들도 단순히 뭐 얼마 멤버십 비용을 빨아내고 가려고 그러면은 이 그 생돈 뺏어내는 거는 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생태계에 그 부가가치 자체 부가가치 이 창출 능력 요거를 만들지 못하면 결국은 이 크리에이터도 도태가 될 거다. 그리고 이것은 유튜브뿐만 아니라 모든 이 온라인에서 전부 다 공통된 현상이다. 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연락 주신 이 전문가분들 중에서 이거를 실제로 구현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찾아보고 했는데 이 지금 유명 이 1등 먹은 한때겠죠. 1등 먹은 이 작가예요. 저자고 전문가고 이분이 인제 그 유튜브를 하시는데 그 제가 가 봤어요. 가 봤더니 다 뜬구름 잡는 얘기밖에는 없고 한 3-4 개월에 영상 1개 올려. 그리고 답변하는 것도 그 뭐랄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굉장히 막 짜증이 나 있어. 그래 가지고 '아니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2020 년부터 인제 그 유튜브를 했는데 이 멤버십만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매달 막대한 이 돈이 그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 뭐 숫자하고 뭐 다 뭐 하는 분인지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 2020 년도부터 지금 2024 년이면 벌써 5 년인데 5년 동안 그러면 지금 이 대외적으로 전혀 이 신규 유입이 없이 여태까지 왔단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 안에 멤버십 회원들은
자체 생태계를 갖췄다는 얘기거든요. 자체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갖췄으니까 여기 있는 겁니다. 아니 5년 동안 뭐 회비도 5만 원이 제일 싸던데 아니 그 돈이 안 되면 여기 남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5년 동안. 그거 도와주는 거 후원해 주는 거 한두 번이지. 결국 이 오래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가입돼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금전적인 이득이 생기거나 뭐 사업적인 이득이 생겼으니까 있는 것이 안 그러면 이렇게 5년 동안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신규 유입을 어디서 충당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게 없이 일절 없이 이 5년 동안 유지했다는 얘기는 지금 이게 이 안에서 자체 생태계를 갖췄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거는 사실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 뭐 후원해 주고 도와주는 거 한두 번 해 줬으면 됐지 뭐 얼마를 더 해 주겠어요. 뭐 돈이 뭐 생돈 남는 게 아닌데. 근데 반대로 자체 그 생산 능력을 갖춰 가지고 이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갖춰 가지고 내가 5만 원 투자를 하는데 여기서 한 달에 50만 원 벌어. 그러면은 탈퇴할 이유가 없죠. 그냥 가만히 가입해서 앉아만 있어도 45만 원 들어오는데 굳이 뭐 끊고 나갈 이유가 없지. 지금 이런 형태로 지금 왔단 얘기거든요. 지금 이 그렇게 오랫동안 숫자도 뭐 어마어마하던데 이렇단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 구현을 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한 그 말씀드린 미래 모습 아닙니까? 이거를 이미 구현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본인은 뭐 이렇게 이해는 생각을 안 하고 계셨습니다만 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이 무명이 입만 그냥 살아 가지고 나불나불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행동으로 보인 사람도 있는데 참 겸손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주 깊이 반성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그 회원분 중에서도 어 어 그렇죠. 그 계시죠. 전설. 이런 분을 앞두고서 앞에 두고서 제가 어 어 이런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참 부끄럽습니다. 뭐 이해해 주세요. 아니 뭐 개그맨도 뭐 서울대 법대 교수 앞 앉혀 놓고 뭐 헌법 강의하고 그러는데 뭐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 가지고 제가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걸 하셨느냐." 그랬더니 원래 유튜브를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인제 원래 유명 유튜버가 있었답니다. 유명 유튜버 누가 있고 이분이 이 저자라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 가지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유튜브를 하라고 강추를 여러 번 권유를 해 가지고 열었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자리 잡는 데는 뭐 어려움이 없었겠죠. 한마디로 쩔이 들어간 거죠, 쩔. 그 뭐 이 세상은 다 똑같아. 쩔이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인제 전문가다 보니까 자체 생태계가 인제 유지가 됐겠죠, 여러 가지 일들이. 정확히는 뭐 저도 뭐 몇 개만 좀 들었습니다만 자체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갖춘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이득이 남아 되니까 사람들이 남아 있지. 그래 가지고 요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왔고 중간에 인제 영상들을 인제 올리다 보니까 아이 뭐 그 이 좀 그렇더라고. 아주 힘만 들고 도저히 이게 뭐 일하는데 방해만 되고 안 되겠어 가지고 아예 그냥 끊어 버렸다고. 근데 지금 이제 3-4 개월에 한 번씩 올리는 거는 이게 수익 창출 조건이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몇 개월 이상 이 영상을 안 올리면은 이 멤버십 이걸 운영을 못 한대.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인제 영상 올리는 거고 나머지는 일반 개인들은 자기 사실 관심이 없다. 뭐 오면 오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그래 가지고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되니까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도 지난주에 뼈저리게 느꼈던 내용인데 그렇죠. 우리 인제 멤버십 회원분들은 아시지만 저도 좀 이 선거 결과 때문에 제가 당황해 가지고 '내가 뭐 놓친 게 있나.' 해서 인제 공개적으로 여러 제안들이나 의견들을 좀 달아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 이 그렇죠. 그래요. 여하튼 뭐 그래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 멤버십 초창기에 말씀을 좀 드렸죠. 나중에 그 한참 바빠 가지고 정신없는데 이
산업사회 구매자 마인드를 가지고서 나도 뭐 소비자랑께 뭐 해가지고 그게 뭡니까? 바빠 죽겠는데 뭐 이래 버리면은 이 사람 설명해 주다가 다른 사람들 다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끊어주는 게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이 멤버십 우리 그 무명사주 멤버십에서 초창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은 이걸로 아예 그냥 실현을 해버렸더라고. 그래가지고 야이 모든 사람이 느끼는 바가 다 똑같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좀 그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전문가와 기득권 간의 어떤 그 뭐랄까 협업? 공존 모델? 이거를 제가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이 원래 이 전문가 분을 저한테 컨택 온 분은 이 전문가입니다. 이 원래 유명 유튜버가 있고 한 20만인가? 구독자가 그 정도 되더라고 20만 정도 되는 그 유튜버가 이제 추천을 한 거죠. 이제 끌고 온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분과 이 전문가가 협업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윈윈 모델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이 그 뷰나 관점이 틀려요. 뭐 같은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틀려요. 틀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의견 교류를 하는 것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어떤 그 콘텐츠가 되고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이 모델들을 수정을 하게 되고 이게 그 산업사회 네가 잘났어 뭐 내 팔뚝이 더 클 거 뭐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 한번 구매 시대에는 이게 그렇게 싸워야 되겠지만 이 그 미래 시대에는 그래야 할 이유가 없고 제가 이 설명드렸죠. AI 게임화 돼가고 있다 거기에서 그리고 결국은 중요한 건 미래에 그 좀 더 높은 정확도가 중요한 거지 어떤 개인의 감정이나 눈앞에 어떤 그 이익 뭐 요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결국은 결과가 좋으면 돈이 생긴다는 얘긴데 그러면 이제 결국 둘 다 윈윈이 되는 거죠. 요렇게 해서 하나의 모델을 봤습니다. 그래서 야 이걸 보고서 이게 어디까지가 이게 그 트루먼 쇼인가 제가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저한테 이게 그 제안이 온 게 뭐 아무 이유 없이 뭐 물론 뭐 이 분들은 뭐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아무 뭐 이런 거 몰라요. 전혀 모르고 이제 연락들이 온 건데 이 지금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제가 좀 여러모로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뭔가 그렇죠. 우리 개인정보는 이미 다 털린 지 오래고 지금 통제받고 있는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인제 컨택을 해 주셨는데 제가 느끼는 바는 이게 지금 이거를 지금 만든 트루먼 쇼의 인제 그 PD겠죠.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싶어 하는 얘기가 뭐냐? 이거죠. 지금 기존 전문가와 그러면은 이 기득권, 기존에 이미 진출한 사람들 간에 어떤 그 "협업을 해라." 지금 이 모델을 지금 나한테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가? 요런 생각이 싹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너 말고도 이미 그거 다 구현한 사람이 있으니 이 모델 참조해 가지고 "잘하길 바래." 뭐 요런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충격을 먹고 한참 이 '어디까지가 이 트루먼 쇼일까?' 고민하다가 지금 뭐 목소리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감기에 걸렸죠. 자, 지금 4월 20일 기준으로 뭐 러시아 테러도 이 콘서트장에서 일어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이 콘서트장 공격을 했죠. 그래 가지고 뭐 콘서트 보러 갔다가 난데없이 끌려가 가지고 뭐 축구를 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네요. 콘서트. 자, K 엔터 방해 산업이다. 엔터 즐기려면 온라인으로 해. 이 얘기죠. 결국은 돈은 온라인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있고
만약 이것을 지금 이 저한테 컨택을 하신 분의 이 모델이 어떤 이 PD가 저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성장 모델이라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유튜브는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이 유튜브는 기존에 이 유튜브 이 초기 모델을 장악하고 있는 기득권을 기본적으로는 안고 가겠다. 요게 첫 번째, 요렇게 저는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서 전문가를 이 협업을 시키겠다. 요렇게 지금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을 좀 다시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뭐 유튜브 하면은 뭐 떼돈을 버네, 뭐 수십억을 버네,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뭐 광고비 수입만 얼마고 막 그러는데, 이 지금 그런 얘기하면은 지금 고려시대 얘기하는 거죠. 지금 대표적으로 어떤 그 강제 펌핑하는 이 아메리칸 스타일의 일단이에요. 그래 가지고 뭐 우리 뭐 어떤 그뭐 기존에 각광받지 않았던 그런 상품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그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게 이 잭팟이 터져 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렇게 해서 시장 조성하는 거, 이게 전형적인 그 카지노의 그 이 잭팟 그 시스템이거든요. 카지노 홍보할 때 일부러 사람 봐 가지고 좀 유명한 사람 오면은 거기에 이제 터트려 주죠. 그래 가지고 인제 예전에 이 손지창 어머니인가 누가 카지노 한번 벌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이 홍보 수단이거든요. 이 사람 돈 벌었다 그러면 뉴스에 나오니까. 그래 가지고 요 나도 한번 이 사람처럼 돼 보겠다 하고서 사람들 뛰어드니까 인제 홍보 수단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사실 세상이 모두 다 이 작전판입니다. 이렇고, 그 기본적으로 이 유튜브 이 광고 수입으로 떼돈을 버는 시절은 그 초창기만 가능했지, 이게 될 수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가 없는 그 수익 구조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 초창기에는 콘텐츠 의 양이 작으니까 당연히 인제 그 몰리는 거고, 나중에는 콘텐츠의 양이 방대해지는데, 이게 나눠 먹기 하다 보면 뭐 계속 줄어들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유튜브 이 광고비 수입만으로 먹고 사는 유튜버, 글쎄 신규 유튜버 중에서 그럴 사람들은 좀 없고, 문제는 여기에서 이 전문가가 있어요. 전문가들은 제가 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유튜브 그 성장 전문가 이 주원규 씨가 그 얘기를 했었다고. 이 유튜브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청자가 듣고 싶어 하는 얘기,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해 주는 곳이다. 이 말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성공한 분이니까 뭐 제대로 맞겠죠. 그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해 준다. 아니, 전문가가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얘기 또는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는 얘기를 해 주는 게 전문가지. 듣고 싶어 하는 얘기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얘긴데, 이게 무슨 정보의 가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그 정보 취득에는 매우 좀 그 단점이 취약점이 있는 그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바보 상자 처럼 되어 있었는데, 원래 구조는. 지금 이 그 유튜브 인제 그 코로나 이후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 이 광고비가 한참 썼던 그 인제 그 뭐 코로나 직전도 그렇죠. 고 전후에 이 떴던 그런 유튜버 기득권, 사람들을 기득권이라고 하자고요. 들이 있고, 22 년을 거치면서 이게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각계 전문가들이 뛰어들었어요, 유튜브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은 시청자들이 뭘 원하는지는 알지만 그 말을 해줄 수가 없네. 뭐 양심도 그렇고, 대부분 뭐 그 나름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나온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 뭘 원하는지는 아는데 그 말을 해줄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몰랐던 내용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거 검색이나 노출에 다 뜨질 않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아주 힘든 시기를 거쳤습니다. 한 2년 정도. 근데 문제는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전문가들이 이제 데이터가 쌓였어요, 백데이터가. 당연히 뭐 전문가들이니까 뭐 실력이야 원래 있던 사람들이고 네임드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제 증빙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인제 갖췄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인제 약진을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그 세상이 바뀌고 난 다음엔 이 사람들이, 저는 이 다시 유튜브 시스템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다 뒤엎을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 그 모델이 되어 주신 분의 사례를 보면, 지금 이 트루먼 쇼의 PD가 원하는 바는 이 기존 새롭게 등장한 신흥 세력들이, 사실은 신흥 세력이 아니라 사실은 캐캐 묵은 전문가 세력들이죠. 이들이 기존의 그 기득권을 어 뭐 거시기해 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둘 다 끌고 갈 생각이다." 지금 이거를 지금 나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요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둘이 협업해라." 그래서 기존에 이 유튜브 기득권 세력은 이 사람들 뭐 이 뭐 잘 이 뭐 구독 유도하고 뭐 이런 거 잘하겠죠. 그래서 요대로 가고, 너는 즉 전문가 세력들은 이들과 협업을 하면서 이들한테 콘텐츠에 어떤 그 콘텐츠에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은 너한테 이 그 커뮤니티 회원을 제공을 하면 너는 저 안에서 다른 데 나오지 말고 안에서 돈이나 벌어라.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렸죠. 미래에 AI가 바꾼 세상 이후에는 일부 상위 5%가 요 안에서 정보와 돈과 일들이 다 돌아 가지고 요 안에서만 놀고 요 밖으로는 절대 안 나간다고. 그리고 밖에서는 이 안에서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95%는.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은 여기 예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의 1% 갖고 나머지 나눠 먹는 거거든.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돈이 전혀 안 돌고 있는데. 이 안에서는 막 뜨거워 가지고 그냥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막 아주 어 뜨거워서 막 난리고, 요 밖에는 너무 추워 가지고 막 얼어 죽어 매일. 요렇게 되는 구조가 되는데, 요 사이에 징검다리에 이 유튜브나 다른 데는 모르겠고 유튜브는 기득권을 안고 가겠다. 즉 이거를 이 포기하지 않겠다. 이 얘기죠. 그리고 전문가들은 요 안쪽으로 협업을 하면서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안에서 자체 생태계를 만들어. 그게 너의 일이야. 요 얘기를 지금 저한테 해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죠. 2월 25일 날 이 시그널이 들어오고서 이 통제로 들어갔는데, 3 월에는 제가 이 현금 1천만 원 받았고, 그 4월 10 일까지 이게 1차 통제, 이 선거 전, 그리고 선거 이후부터 해서 6월 말까지 2차 통제 연장. 지금 이거는 주식시장은 당연한, 금융시장은 당연한 거고 이 국제 정세 문제랑 엮여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요때 잠깐 좀 요 그 오픈된 부분만 저는 오픈을 하고, 이미 뭐 확정된 부분 나머지는 역시 계속 함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전부 다 함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네요. 일단 그 애초에 이 얘네들이 원했던 건 6월 말까지 입 다물고 있는 거를 원했었어요. 자, 그래서 지난주는 이 총선의 여파로 이 충격받았다면, 이번에는 전혀 다른 형태로 거의 뭐 멘붕 상태의 일주일을 완전히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자면, 첫 번째, 제가 예상했던 미래 사회, AI가 바꾸는 이 세상이 게임화되고 가고 있는 이 시대 이후에 이 미래 사회에 대해서 이미 이거를 실현하신 분이 계시더라. 여기에서 일단 한번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 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이 유튜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기존 이 세력, 기득권, 요 세력과 이 전문가 집단의 신규로 이 참여한 전문가 집단의 이 교통 정리 내용을 좀 받았다는 내용에 또 한 번 제가 좀 멘붕이 왔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그러면 지금 이게 이 그 나카무라가 보는 게 아니라 이 제임스가 보낸 건가?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인제 멘붕이 와 가지고 제가 한번 역추적을 좀 해 봤습니다. 이 참고로 이 제가 아는 이 나카무라 계열은 이런 거를 설계할 능력이 안 되는 애들이거든요. 이거는 아메리칸 제임스 쪽이나 가능한 일인데,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보낸 이게 나를 낚으려고 보냈던 저게 낚시 그 미끼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싹 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역으로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10일 날 대대적인 공격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13일 날 이 반격의 영상이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올라가고 나서 한 2 시간 반 뒤부터 이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이 컨택이 왔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16일 날 방금 전에 그 비트파이넥스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인제 쭉 있었고, 뭐랄까 이 나카무라 애들이 보는 애들은 이날 그 자정에 보낸 애, 그러니까 이 다음 날 이 반경 영상 본진 터는 이 반경 영상 올라간 뒤부터는 일절 없었습니다. 심지어 대부분 이 뒤에 다른 채널에서 영상을 올렸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 같으면 분명히 악플이 달릴 텐데, 악플이 전혀 없어. 단 하나도 없어요. 아주 클린해. 보고서 '야, 얘네들이 제대로 이 좀 먹었구나.' 이 왜 그러냐면 이 보이부 스타일, 이 나카무라 스타일이 이게 문제예요. 자기가 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에 들어가 버리면, 잘못하면 이게 집토끼들이 이게 깨져서 나가니까 오히려 역공받으면은 아주 근간이 아주 흔들립니다. 지금 북한에서도 그 남한 방송 시청 못하게 막 사용하고 막 그러죠. 이 밖으로 나간 애들이 이걸 안쪽으로 집어넣어 버리니까 이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그렇다고 이게 회유도 안 되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나가리가 됐고, 요 다음 컨택온 이쪽은 이 나카무라가 아니라 이 제임스 쪽인 것 같은데, 이러면은 제가 좀 많이 좀 미안하죠. 이 돈까지 받아 놓고 이 진상 부린 게 돼 버려 가지고 이 참 좀 그렇고, 여하튼 뭐 좀 미안하게 됐습니다. 근데 몰랐어요. 진짜. 그리고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됐고, 일단 지금은 이 앞으로의 이 미래 사회에 대한 어떤 그 제안을, 그 전체 그림적인 제안을 받았다라고 좀 인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는 좀 지켜보면서 제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요 근황을 이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 생각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그 16일 날 4월 16일 날 제안을 한 이 비트파이넥스의 이 레퍼럴 제안도 이게 나카무라 쪽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제임스 쪽에서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싹 듭니다. 그렇다면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지금 이거는 한마디로 하면 인제 그 수익 모델로, "너의 수익 모델로 내가 인정해 줄게."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비트파이넥스를 뭐 이름은 들어봤습니다만 잘 몰라요. 그래 가지고 순간 '이게 뭐지?' 그러면서 좀 찾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저를 아주 그 넉다운을 시킨 이 고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하자면, 뭐 일부는 제가 이 깊게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전혀 오늘 기준으로서 전혀 공감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일단 이 유튜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유튜브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죠. 이 기득권과 신규 이 전문가 집단의 이 공존 체제 찾아라. 공존 체제, 협업 체제 찾아라. 협업 체제. 그래서 이 개인들, 한마디로 돈 안 쓰는 개인들을 상대하는 이 부분하고, 인제 이 돈을 써 가지고 한마디로 인제
자체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세력화, 없는 세력 두 개를 나눠서 각자 둘이 협조해 가지고 분리 대응하도록 해라. 라는 걸 그러한 이 모델로 찾아봐라. 요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에 맞춘 어떤 그 새로운 채널을 파야 되는 건지 지금 좀 고민스러운데, 일단 여기서 들어온 어떤 그 제안 메시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앞으로 자체 생태계, 한마디로는 투자, 이거는 이제 주로 이 저에 대한 내용이겠죠. 주로 투자, 경제, 암호화폐, 요쪽 해라. 그러면 밀어줄게. 요런 걸로 좀 이해가 됩니다. 특히 암호화폐, 비트코인. 그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공개적으로 비트코인을 단 한 번도 내가 언급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왜 오는 걸까? 정말 의아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은 저한테 이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힌트를 준 건지, 우리 뭐 제임스든 나카무라든 얘네들이 이 멤버십 안에 영상을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도 물론 그 스파이는 있죠. 스파이는 있고 일부 한 명 제가 그렇죠. 인지를 한 사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는데 뭐 이거는 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연계가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공개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테고, 지금 제가 이 북한 문제 관련해 가지고도 이 제가 이 공개 영상만 얘네들이 체크를 한다는 반증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북한 문제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사람들 모르게 이 대상자들만 아는 어떤 요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른 영상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테고, 일단 지금 하던 얘기 그대로 다시 하면은 이 공개된 영상 이외에 다른 영상을 터치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온 것이, 내가 이 암호화폐를 다뤄서 연락을 한 게 아니라 이게 앞으로 유망한 분야니까 너 이쪽 다뤄라라고 얘기한 게 아닌가, 요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쪽 키울 거니까 너 빨리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으면 내가 밀어줄게. 요런 의미로 좀 이해가 되고. 자, 네 번째, 이 레퍼럴. 이 부분은 이 부분도 조금 좀 동의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뭐 이거 하는 거는 그냥 뭐 있는 돈 넣고서 그냥 설립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단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해외에 있죠. 그래서 한국 가서 이걸 하려고 이걸 만든다는 것도 좀 그렇고, 조금 좀 그렇습니다. 뭐 어차피 이거 해 봐야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 이거 뭐 요건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절차를 안 밟은 거기 때문에 뭐 벌금 정도 나오겠죠. 최악의 문제가 돼도 그럴 텐데, 일단 요런 거조차도 조금 좀 꺼려져요. 그래서 지금 요쪽을 문제 삼지 않겠다. 지금 이 의미인지 제가 요거는 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이 문제 삼는 놈들을 거시해 보게 해 버릴 테니까 나를 믿고 해, 뭐 이런 의미인가? 일단은 이 부분은 뭐 어차피 뭐 제안이 들어왔다고 내가 다 오케이를 할 이유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동의를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면허 미소짓죄, 똑같이 죄는 죄인데 미소짓죄하고 무면허, 그거는 다른 얘기죠. 다른 얘기긴 한데 어찌 됐든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관리 대상자라 이 엮이는 것 자체가 좀 싫거든. 돈 버는 것보다 엮이는 게 더 싫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가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 절차를 밟는다. 이것도 좀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런 등록을 하려면은 결국 뭐 내 신상을 다 공개를 해야죠. 의무 사항이니까. 그런데 지금 뭐 이미 세상과 이
세상과 멀리 등져 가지고 이 은둔 생활하는 그 역술인으로서 이게 맞는지도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은 아직은 동의를 못 하겠다. 고민을 해 보겠다. 그래서 3 사는 아직 고민을 못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이러한 이 제안 아닌 제안이 들어왔었다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이 정보 공유를 좀 하고 할 테니 했고, 여러분들도 요것들을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뭐 지금 아직까지 얼떨떨해요.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제안이 있으시면 찔러봐 주세요. 지금 이렇게 제안이 들어온 부분들은 이 한 번은 요 해당한 부분으로 띄워 주겠다, 밀어 주겠다, 요런 메시지거든요. 이 K엔터 글로벌화 시켜주는 시스템하고 똑같습니다. 한 번은 밀어주는데 이 능력이 본인이 너무 안 돼 가지고 실패하면은 이거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을 막 강제로 이렇게 띄워줄 수는 없는 거고, 일단 한번 그 펌핑질 강제 펌핑은 한 번은 해 준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 방향은 그쪽이다. 요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이해를 좀 하시고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또 이 자유롭게 이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만 유효 기간이 있겠죠. 분명히 모든 일은 유효 기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감안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 일 주일 동안 있었던 저조차도 너무 당황스럽고 얼떨떨한 그러한 제안에 대한 이 당근에 대한 내용을 한번 시간 순으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